좀 더 오른쪽으로. 2025년 올해만큼은 그야말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상어가 작던 크던 낚아올리는 그 과정 섬세하게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제가 꿈꾸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신동만 프로님, 새해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꼭 이루고 싶은 건 없어요.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매년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촬영 스태프 모든 분들 건강하게 프로그램 만들고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저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지난해 낚시 성적을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2024년을 제 스스로 성적을 매긴다면 한 55점 정도? 그 정도면 참 좋은 것 같아요. 55점인 이유는요. 제가 장면 하나하나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라고 하면서도 방송을 하다 보면 꼭 놓치게 돼요. 방송 나온 것 보고 나면 저 장면에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가 남더라고요. 60점을 넘지 못한 게 항상 아쉬웠는데 2025년에는 한 80점 가까이 육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아쉬움을 달래며 다시 보는 2024 빅게임 더 와일드. 남해원도, 왕돌초, 제주도. 감사합니다. 비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 1년간 찾아다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낚시 포인트들. 자, 여기가 바로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왕도초입니다. 온다. 신동만 프로가 뜨는 곳마다 수많은 바이트의 연속. 낚아내느냐, 놓치느냐, 희비가 교차한 순간들. 흔히 볼 수 없는 초대형 왕우럭. 역대급 기록 146cm 부시리의 추억까지. 그 중에서도 신동만 프로가 꼽은 2024 빅게임 더 와일드 명장면 베스트 3위는 빅게임 더 와일드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큰 것 한 마리 낚아 올리는 거를 나는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3위로 생각을 했죠. 고기 뒤집어. 일로. 하나, 둘. 회유성 어종들의 그 회유 본능 특성은요. 물 속에 특별한 지형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드랍 오프 지형이 있어서 이렇게 그 안반 지형이 돌출이 돼 있달지 아니면 반대로 수심이 낮은 지형인데 푹 꺼져 있는 도랑 같은 지형이 있달지 그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루어를 던져서 가라앉혀서 끌어주다 보면 혹은 플로팅 펜스를 물 위로 끌어주다 보면 여기서 바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한 15m 이상을 끌어내야지만 안정적으로 랜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순간에 그걸 끌어내지 못하면 원줄 또는 쇼크리더가 쓸리게 되죠. 이 물고기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뭔가 이상한 것에 탁 걸려서 위험을 감지하면 당기는 쪽 반대편 쪽에 자기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를 찾게 되고 그쪽으로 당겨서 라인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왕돌초도 그런 조건이었는데 다행히 올라왔어요. 거기가 수심이 굉장히 낮아지는 지형이거든. 한 20m까지.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운이었죠. 이거 먼저 볼 거예요. 혹시 안 되는 거
아직도 힘 많이 남다. 사실 처음 거가 2m였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닐이 부서져서.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힘들어요. 만일에 그 참치가 이 정도라면은 얘보다 힘은 덜해요. 참치는 한 최소 50kg 정도가 넘어가야지 힘 좀 쓰거든요. 근데 순간적인 그 파워는 이 부시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GT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 압도적인 힘이. 자, 잘 가라. 와, 잘 살 거야 얘는. 잘 갔지요. 네, 벌써 갔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왕도초입니다. 그날 아마도 악조건이었으면 제가 못 올렸을 거예요. 라인이 터지거나 반반에 쓸려서. 근데 그걸 다행히 피해서 완전하게 랜딩할 수 있는 조건까지 확보가 됐었던 거는 그날 바람이 유독 조류가 그쪽으로 밀려주고 제가 또 바쁘게 챙기고 이런 게 그 조합이 잘 맞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형 부시리의 손맛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그 순간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후커블에서 그 랜딩하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폭발적인 엔돌핀이 솟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무리하고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2024 빅게임 더 와일드 명장면 베스트 2위는 물 속에 또는 그 물 표면에서 부시리방어가 쫓아오면서 그 체이스하는 장면을 길게 이렇게 카메라 한 대로 찍을 수 있는 장면을 찍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장소가 여건이 좋은 장소가 없어요, 사실.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앵글에 담아서 보여드리기 좋은, 그러려면 마리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태도라는 곳이 매력적인 장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온다. 그렇지. 더. 한 번 더. 잘 가. 이게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안 때려. 쫓아오다 말고. 포인트가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지역이 바로 태도 인근이에요. 수심이 좀 보편적으로 낮고 낮은데 더 낮은 채널 지형이 있어요. 마치 우리 한반도 지도를 보면 태백 산맥을 두고 물이요 서해 쪽에서 동해로 흐르는 거예요. 물 속에 태백 산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물이 밀려서 조류가 태백산맥을 탁 타고 오를 때 그 경사면에 서해 쪽으로 일렬 횡대 또는 총대로 줄 서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점점 수심이 낮아지는 그 지형에 루어를 던져서 떨어뜨려서 끌어주고 하다 보면 쫓아오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얘들이 경사면에 있다가 쫓아오는 거리가 많이 쫓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쫓아오다가 원래 회유하던 그 장소에서 좀 멀어진다 싶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 부시리방어 회유성 어종들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폭발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공격 본능을 발휘해서 펜스를 막 쫓아오지만 항상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깊게 행동 하나하나를 하죠. 그러다가 망각을 하고 너무 멀리 따라오다가 돌아가는 게 아쉬워서요. 냅다 물어버리는 거죠. 그런 애들이 바늘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제가 모두 다 카메라 앵글에 다 들어오게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2위로 꼽았습니다. 좀 전에 눈에 보인 건 한 미터 30-40 정도 됩니다. 온다. 온다. 감사합니다. 쓸렸죠. 배 밑전에 쓸렸어요. 태도 이 군도는요, 가장 서쪽으로 먼 곳에 있어요. 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장소죠. 그리고 그만큼 멀다 보니 사람 손을 덜 타다 보니 부시리방어뿐만 아니라 우럭도 많고요. 겨울에 돔 종류도 많고, 그래서 많은 낚시인 분들이 찾는 그런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오. 설마 이거 아니겠지. 와, 우와 세상에. 뜰채. 우와. 나이스. 오늘 저녁 횟거리 나왔다. 우와. 제가 우럭 낚아 올리면서 되게 기뻤어요. 그렇게 기뻤던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 촬영 가면 부시리방어 회 의뢰권 먹거든요. 저는 그 회를 안 좋아하는데도 부시리방어의 뱃살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근데 우럭 이게 큰 게 나오니까 우럭회도 한번 먹고 싶어서 그래서 기뻤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야, 이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2m죠. 자, 크게 한번 볼게요. (60이) 넘어요. 60이 넘어요. 2024 빅게임 더 와일드 명장면 베스트 1위는
그래서 1위는요, 마리수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밌는 장면도 많이 찍고, 그래서 저는 그게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상황은 뭔가 초짐이 이대로 가면 한두 마리 힘겹게 낚아 올려서 끝나겠는데 요렇게 점점점 흘러갔죠. 그러다가 선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고 이제 초기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요럴 때는 이런 지형 조건, 이 정도 수심 요렇게 한번 찾아와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저는 촬영할 때 유심히 제 눈을 잘 보시면 먼 산 바라보듯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고 하는 게 많아요. 갈매기 찾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갈매기가 한 수 가르쳐 주거든요. 고기 여기 있다 그러고. 갈매기 쫓아서 딱 갔는데 그 장소에 역시 있었어요. 거기는 수심이 40, 50m 정도 지형이었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지형 조건이 멋있다 이런 지형은 아니었어요. 그냥 밋밋하게 이어지는 지형인데 맨 끝쯤 가면 35m 정도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끝부분쯤 싹 올라갈 때 톡톡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부실이 큰 게. 뭐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실이 미터 2, 30급 정도만 되면은요 턱 물고 처음에 좀 쉽게 올라오나 싶다가 드랙 차고 나갈 때는 정말 재밌습니다. 짜릿합니다. 저도 직업적으로 매년 지겹게 하지만 미칠 정도로 즐거운데 그날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방어인데요. 힘이 엄청 좋아요. 게다가 바람에 밀리고 조류에 밀리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죠. 이 정도 방어가 아마 겨울에 올라오면 방어값 좀 받을 겁니다. 자, 여기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왕도초입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왕돌초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큰 게 대형 부시리들이 쏟아져 나오기는 하지만 던지면 물어주고 던지면 물어주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2024년도에 왕돌초는요 굉장히 그런 핫한 그런 장소였어요. 특히 대형 부실이 120cm, 120cm만 돼도 작다고 할 정도로 130, 40, 50, 60cm급까지 이렇게 낚아 올리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날 처음 하시는 분이 매듭부터 연습 차분하게 하셔서 잡았어요. 심지어는 막 멀미 심하게 하다가 누워있다가 나와서 낚아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 낚시가 그런 거예요. 고기 나올 시간, 그 장소, 그 타이밍이 딱 되면 신기할 정도로 그 인조미 그 쇳덩어리 그게 뭐라고 그거 막 흔들다 보면 그거 물고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거짓말처럼. 이게 바로 거짓말처럼 순간순간 폭발적으로 다가오는 재미가 그게 바로 빅게임 낚시예요. 빅게임 낚시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처음 이 빅게임 낚시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대충 어떻게 해도 뭐 누가 이런 매듭 소개를 해줬는데 가르쳐줬는데 대충 해도 되겠지 뭐. 한두 번 하고 한두 번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러고 낚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낚시 못 하십니다. 제대로 한 90cm급만 걸려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요. 그러면 원줄 매듭 뚝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막 고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나 먼저 잡아야지. 누구나 다 그러죠. 그냥 내가 매듭을 못하고 서 있으면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를 귀찮게 해도 되니 오셔서 매듭 배우시고 제가 철두철미하게 매듭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매듭만큼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낚시에 입문을 하셔야 됩니다. 2024년 왕돌초 포인트는 어떤 특징을 보였나요? 유독 2024년 한 해 동안은 플로팅 펜슬, 캐스팅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물에 떠서 움직이는 플로팅 펜슬을 좋아하시는데 그 플로팅 펜슬 매니아 분들이 좀 움츠러드는 물속에 깊이 가라앉혀서 끌어주는 싱킹 펜슬에 굉장히 그 효과가 좋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싱킹 펜슬이 플로팅 펜슬보다 굉장히 위력적이고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고 넓은 지역에 광범위한 바닷속 지형을 탐색할 수 있는 게 싱킹 펜슬이거든요. 그 싱킹 펜슬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부시리를 낚아 올릴 수 있는 한 해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해 왕돌초는 빅게임 낚시 조항이 굉장히 좋은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동해 왕돌초만큼 좋은 곳 해외 어디 나가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해외 나가면 참치 플러스 큰 고기들이 뭐 쏟아져 나올 것 같지만 제가 다녀본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해 왕돌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낚시 포인트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요, 내가 찾는 거지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동해 왕돌초입니다. 빅게임 입문한 후 손목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요즘 낚시를 못하고 있어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도 굉장히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손목, 그다음에 우리가 엘보우라고 하는 그 팔꿈치 그 관절 부분, 그다음에 어깨, 가장 많이 치명적으로 이제 와닿는 곳이 어디냐면 머리 뒤쪽으로 그 승모근이라고 하죠. 승모근하고 등, 광대근 같은 곳인데 그곳이 항상 우리 담결린다고 그러죠. 근육통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계속 스트레칭하고 제가 낚시 중에 가끔 보면 푸시업도 배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요즘에는 저는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낚시하시기 전 꼭 준비 운동 철두철미하게 스트레칭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낚시하시면서 너무 의욕이 넘치시면 안 된다. 큰 거 한 마리 더 잡으면 뭐 하겠다고. 네, 그거예요. 한두 마리 낚아내고 내 기분이 적잖이 위로가 될 정도로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과욕을 부리면 항상 몸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친 곳은 이미 치료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같은 부상이 올 수 있다는 것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동만 프로님은 낚시 갈 때마다 큰 고기를 꼭 잡으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못 잡았는데, 못 낚았는데 그거 어떻게 갖다 붙여서 만드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떻게든 한 마리는 꼭 낚아 올려야 돼요. 그게 저의 운명이고 제가 해야 될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꼭. 50여 년 살아오면서 방송에서 들은 멘트 중에 여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나 스스로가 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저희 방송이 과거부터 해외에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판매가 되고 그런데요. 가급적 제가 있는 그대로 하는 멘트 그대로가 그 방송에 실려서 나가서 보여지기를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 매 회 때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뒤에 장소를 꼭 붙여서 멘트를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라고 한 번쯤 되뇌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그런 멘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5년 새 빅게임 낚시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부시리 방어 조항 분석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 방어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방어 시즌은 대부분 9월 말 되면 제주도의 방어 시즌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도 적어도 연령대가 50대 초반 중반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이 흐른 지금은 방어의 시즌은요, 이미 많이 뒤로 미뤄졌어요. 그만큼 9월, 10월까지 수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우리 그 토착 어종들이 밀려나가고 그 다음에 그 난류성 어종들이 이미 들어와서 토착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방어의 시즌이 늦게 시작이 되고 길어지는 거죠. 결국 12월 정도 초에 이제 방어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남쪽부터 시작이 되면은요, 점점 동해 중간까지 올라가고 이 시즌이 2월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2월, 3월까지. 자, 그래서 2024년 12월 정도를 변화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봄해 부화된 방어가요, 1년 성장을 하게 되면 12월쯤, 1월쯤 되면 11월, 12월, 1월쯤 되면 60cm, 65cm까지 자랍니다. 요걸 일명 알방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방어들이 3월 정도가 되면 거의 70cm까지 육박을 하게 되고, 이런 성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장이 점점점 더디게 돼요. 미터급까지 자라기까지는. 그러면 제대로 큰 방어를 만나려면 1월 정도가 돼야지 이제 제대로 된 큰 방어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2월에 거제도, 통영, 완도권, 남동해권에 가시면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70, 80cm급 미만 자그마한 방어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8월 말, 7, 8, 9월 초까지 이제 시작이 되면 그 정도 방어가 들어와서 막 판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울릉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0월 중순께 딱 들었으면 중방어라고 하는 90cm급, 80, 90 거의 미터에 육박하는 중방어들이 유입이 되죠. 이렇게 패턴이 늦어졌어요.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건 곧 수온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2025년 1, 2월 시즌 부시리 방어 낚시 하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로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추운데 고기가 과연 될까? 다 그랬어요. 저한테 2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랬고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북서풍이 불다 보면 찬 기온 때문에 아무래도 움츠러들고 운동량이 떨어지겠죠. 이럴 때일수록 옷 두둑하게 껴입고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방어 잡는 것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만한 행복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1월, 2월쯤 돼야 큰 방어, 중방어 이상 큰 방어를 만나게 되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요. 자, 1, 2월쯤에 그러면은 자, 신동만 씨 어디로 갈까요? 내가 다 가시면 돼요. 그때는. 왜? 저녁에 다 퍼져 있어요. 그 시기에는. 저쪽 서해 쪽부터 완도, 그 다음에 그 여수, 전남 고흥 앞바다 여수, 통영, 거제도, 부산,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동해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있습니다. 다 걸쳐 있어요. 단지 이제 수온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거나 수온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움츠러들고 있는데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온이 차가워서 싹 어디로 빠졌대.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 아마 잠수 장비를 메고 딱 들어가면은요, 바닥에 있긴 있어요. 얘들이 먹이 활동을 잘 안 할 뿐입니다. 사람이 너무 갑자기 추워지면 감기 들까봐 옷 껴입고 집에서, 그죠? 가만히 앉아 있고 독서를 하거나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다만 방어는 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활성도가 좋아져서 예기치 않은 막 미터급이 육박하는 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잘 되는 날짜만 내가 알아서 택해서 가고 싶지만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겠죠. 자주 가다 보면 그 중에 꼭 딱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방어선마 제대로 보시면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깅 낚시를 방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물때 딱 맞춰서 선장님이 내리세요 그러면 지그 내려서 바닥 찍고 단 바닥을 찍어야 돼요. 무조건. 저는 바닥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못 낚아 올립니다. 바닥 찍고 저킹을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렁설렁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물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낚시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대충 흔들다 보면 물게 돼 있어요. 빅게임 낚시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매듭법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 매듭법 중에서 가장 힘든 매듭이 합사 쇼크리더 연결 매듭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쇼크리더 맨 끝에 돌에 묶는 매듭인데요. 그 돌에 묶는 매듭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묶는 매듭법만큼은 나만이 알고 있는 매듭이 아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쉽고 실현시키기 좋은 그런 매듭법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제가 오늘 그 방법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제가 들고 있는 비너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좀 큰 비너를 들고 있고요. 이게 도레이고 제 오른손 왼쪽에 보시는 그 노란 슬링이 있는데 이 슬링이 쇼크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쇼크리더를 반으로 접어서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1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줄로 만들어진 U자로 꺾인 부분을 도래에 끼워서 다시 도래를 그 U자 형태의 고리로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앞뒤로. 자, 한 번 돌리게 되면, 한 번 돌려 끼우게 되면 이런 매듭이 돼요. 자,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두 번. 한 번 더라는 의미는 뭐냐면 고리를 살짝 풀어서요. 이 안에 다시 도래를 넣을 거죠. 자, 도래를 다시 한번 끼울게요. 자, 끼우고 나면 이런 형태로 매듭이 생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도래 솔리드 링에 쇼크리더를 두 번 끼웠어요. 그러면 한 줄이 아닌 두 줄 이렇게 도래 솔리드 링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두 줄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꼭 두 번 넣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을 돌리고 지그시 당기는데 이 당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원줄, 살아남아야 되는 원줄 지그시 당기고 끝줄 지그시 당기고를 반복적으로 한 줄을 너무 강하게 욱 하고 당기면 그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 당기고 한쪽 당기고 지그시 조곤조곤 당겨서 완벽한 매듭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마무리 하프 위치 반 매듭을 이제 한 서너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하프 위치를 자, 세 번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도래 매듭을 하고 나서 피리 두 번 돌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당겨져서 최종적으로 큰 부실이가 걸려서 당겨졌을 때 그 쇼크리더 두 개가 돌의 솔리드링을 잡고 있으면서 당겨지면서 열이 가해져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매듭을 소개해드리면서 하프 위치로 마무리하는 요즘 유행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프 히치를 한두 회 정도로만 끝내도 매듭은 아무 문제 없고요. 하프 히치를 여러 회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눈으로 보기 좋은 것 한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걔가 매듭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시리 방어 낚시의 효과적인 루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적용 방법도 알려주세요. 자, 빅게임 낚시에 사용되는 루어 중에 버티컬 수직 지깅, 물속으로 내리는 메탈 지그는 뭐 좀 길쭉한 롱 지그, 그 다음에 그 좀 짤막한 미디움 타입, 그 중간,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지그, 물 표면에서 운용하는 물에 뜨는 플로팅 타입, 그 다음에 물 속으로 가라앉혀서 옆으로 끌어주는 그 싱킹 타입. 이렇게 크게는 지깅과 플로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캐스팅 낚시에 사용되는 루어는 비교적 덩치가 이렇게 커 보이는 물에 뜨는 것, 그 다음에 덩치가 좀 작은 물에 가라앉는 것. 비슷한 무게인데 얘는 가라앉고 얘는 뜨죠. 그거는 곧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잠수함이고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일반 배인데요. 물에 뜨게 하려고 하다 보니 비슷한 무게인데 웨이트는 비슷한데 얘가 부력을 많이 주기 위해서 몸통이 큰 거죠. 딱 봐도 얘는 몸통이 작고 잘 가라앉게 생겼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언제 플로팅 펜스를 쓰고 언제 물에 가라앉는 싱킹 펜스를 쓰느냐? 물 속에서 위쪽으로 돌출이 이렇게 돼서 안반이 있거나 밋밋한 마사토 지형이 이렇게 물을 타고 넘는 지형이 있어요. 올라온 지형 주변에서 대부분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물이 조류가 이렇게 올라온 지형에서 자 이렇게 흘러서 타고 넘을 때 대부분 물이 받치는 쪽, 상류 쪽 이곳에 있어요. 부시리 방어들이. 그러면 이 루어를 여기에 뒤쪽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끌고 오다가 여기쯤에서 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심이 조류가 점점 썰물이 돼서 물속에서 한 10m 정도에 있던 돌출 지형의 안반 지형이 점점 낮아지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플로팅을 써야 되겠죠. 물에 뜨는 것. 여기에 물에 가라앉는 걸 던져서 조금만 가라앉히면 여기에 걸리겠죠, 당연히. 네, 그런 것만 잘 가려서 하시면 되는데 플로팅 펜슬이 더 매력적이다, 싱킹 펜슬이 더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에 뜨는 플로팅 타입보다는 물에 가라앉는 싱킹 타입을 더 선호하고 즐겨 쓰는 편이에요. 그만큼 물 속에 가라앉아서 오는 펜슬은 눈으로 보이는 바이트하는 장면이 플로팅보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기대가 커요. 전혀 움직임이 없고 느낌조차 없다가 감아들이는데 턱 하고 걸리는 그 느낌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싱킹 펜슬을 선호하고요. 이 싱킹 펜슬은 물에 떠서만 움직이는 그 펜슬보다는 캐스팅을 해서 가라앉아서 물속으로 끌어오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광범위한 지역의 부시리 방어에 어필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물에 떠서 움직이는 플로팅 펜슬은 물의 파장을 파닥파닥 움직이고 버블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퍽퍽하고 발파음을 내는 포퍼도 있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할 때는요, 얘들이 대상어종이 활성도가 아주 좋을 때는, 느낌이 좋을 때는 덮치는 횟수도 많고 굉장히 과격해요. 몸을 막 전신을 드러내면서 와서 물어주기도 하고 얘를 밀쳐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놓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항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일 때는 누구라도 한 마리 낚아올리는 게 그게 최고잖아요. 그럴 때는 플로팅 펜슬보다 싱킹 펜슬이 더 효과적이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로팅 펜슬이 컬러가 너무 많아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플로팅이든 싱킹이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7, 8월쯤에 배 타고 나갔는데 비늘이 막 부서진 게 보이고 분명히 먹이 활동을 하다가 지나쳤는데 배가 그쪽에 갔는데 비늘이 막 흩어져 있고 간간히 고등어들이 지나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고등어하고 최고 흡사한 컬러를 써야 되겠죠. 그 매치 더 베이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실제 미끼와 흡사한 움직임, 흡사한 외형의 컬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8월 말 9월 정도가 돼서 낚시를 하러 가는데 요 가까운 지역에서 부시리방어가 막 만세기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간간히 소형 지극의 만세기가 낮게 올라오기도 하고 쫓아오는 게 보여요. 그럼 당연히 제가 들고 있는 만세기를 써야죠. 자, 그래서 만세기와 가장 흡사하게 표현이 된 컬러, 고등어와 가장 흡사하게 표현이 된 컬러, 청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사용하는 루어의 컬러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핑크 계열, 만세기와 아주 흡사한 만세기 컬러, 고등어와 아주 흡사한 고등어 컬러, 청어 컬러.
그 다음에 극적으로 옐로우, 제가 좋아하는 또는 이렇게 백색이 있는데요. 노랑, 백색, 검정 이런 컬러들이 의외로 굉장히 파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런 내추럴 컬러에 더 관심을 보이고 좋아해요. 이쁘잖아요. 핑크 컬러도 좋아하고, 가끔 제가 매장에서 물건 DP되어 있는 펜슬들을 고르실 때 뭐가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옐로우 컬러, 노랑이나 이런 극적인 컬러를, 이게 이상하죠. 누가 봐도 실제 저렇게 하얀 물고기는 없는데, 노랑 물고기는 없는데, 그게 바로 부시리 방어 또는 참치 해외 나가도 얘들한테는 굉장히 더 파격적인 극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추럴 컬러, 아주 자연스러운 컬러보다 노랑, 이런 흰색 컬러의 펜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다.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물에 가라앉는 싱킹 펜슬이 2024년도에 동해 왕도초뿐만 아니라 전 해역에서 굉장히 인기를 탔어요. 이게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패스트 싱킹, 캐스팅을 해서 빨리 가라앉아야 빨리 끌어줄 수 있겠죠. 너무 천천히 가라앉으면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공략 시간이 너무 루즈해지는 거예요. 빨리 던져서 가라앉히고 끌어주고, 표층을 빨리 가라앉혀서 중층 한번 끌어주고, 빨리 가라앉아서 딥존, 그러니까 아주 바닥 가까이 훑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싱킹 타입 펜슬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표층, 중층, 심해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펜슬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싱킹 펜슬의 매력입니다. 올해 꼭 빅게임 낚시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너무 늦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나마 시작하셔서 저처럼 늘상 즐거운 그런 행복한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는 2025년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흔히 볼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장르들 중에 종합적으로 대략 입문 과정의 비용을 한번 뽑아보면 이 빅게임 낚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만큼 장비가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낚시가 됐다는 거죠. 자, 저희 빅게임 더 와일드 저 신동만을 보시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입문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입문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빅게임 더 와일드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다짐과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요, 좀 더 짜임새 있는 꼼꼼한 그런 구성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 빅게임 더 와일드 방송을 하면서 늘상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본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보여드리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여건에 따라서 막상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힘든 부분도 많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촬영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은 최고의 방송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겨울 제가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얘기는 곧 제가 겨울 방어 낚으러 왔다. 제가 열심히 낚아 올리는 모습도 오늘 멋지게 담아보겠습니다.